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리포트 제목이네요. 올라갈 명분은 많다. 화공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은 2분기에도 없었으나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된 상황이다. 더불어 비화공 부문의 빠른 매출 발생 및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의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 리포트 제목인데요. 영양가 있는 식단이라는 제목이고요. 상반기 화공 수주 공백에도 불구하고 수주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 안정적으로 실적과 재무 현황을 바탕으로 ROE가 점차 낮아지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에 신규 수주 성장, 즉 실적 성장과 신사업의 가시화, 즉 멀티플, 주주 환원 정책인 ROE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동사는 올해 중 중장기 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의 발표, 사명 변경 등을 예고한 상태이다. 새로운 사명 후보로는 삼성 어헤드, 삼성 퍼스티브, 삼성 인스파이어 등이 되겠다. 전반적으로 이제 화공 쪽에 일단은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비화공 쪽에서 지금 현재 수주를 하고 있고 화공 쪽에서는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이제 사명이 너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하니까 그쪽에만 너무 치우쳐진 것 같아서 사명을 조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어헤드, 삼성 퍼스티브, 삼성 인스파이어 같은 이제 사명 후보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셔야겠죠. 자, 최대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20.5%, 삼성 SDI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9%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버딘 아시아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여기 사모펀드 같은데 7%,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전문 기업이고 1970년 1월 20일에 설립되어 1996년 12월 24일에 유가증권에 상장됐다. 동사는 전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플랜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은 엔지니어링 업무 성격에 따라 화공과 비화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산업 환경은 그룹 내 물량의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해외 수처리 및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수한 설계 역량과 경험을 활용했고 기존 상세 설계에서 기존 설계로 밸류체인을 확장하여 고버치를 창출하고 미주, 동남아 등에서 저경쟁, 고수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기초 산업 플랜트 위주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이제 건설사로 보기도 그렇고 이제 건설의 설계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보다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거의 안 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조 원에서 올해 10조 7천, 내년에 11조 원까지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천억에서 올해 8천억, 내년에 8,100억. 조금씩 증가하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5,900억에서 올해 6,200억, 내년에 6,100억. 조금 증가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네요.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700억 원대에서 올해 1분기는 2,200억까지 증가했죠. 2분기는 작년 1,500억에서 올해 1,900억, 3분기는 작년 1,600억에서 올해 1,900억,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2,100억에서 올해 2,000억. 그러니까 1분기가 가장 전년 동기 대비 서프라이즈였고 그 다음에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는 작년보다 약간 좀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점차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년 동기보다 점점 차이를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좋은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은 올라가는 폭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은 169%, 자, 유보율은 174%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가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상당히 힘들었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건설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부채비율 때문에. 그리고 재무 유보율은 조금 낮아서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그룹이 때 뭐 어떻게 무너지긴 하겠냐마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7%대네요. 일반 제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는 3,180원, BPS는 19,800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비화공에서 52%, 화공에서 47%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화공 쪽에서 플랜트 수주를 못했죠. 하반기 때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유상증자했던 게 2016년도네요. 한참 지났죠. 7년 지났기 때문에 매물도 없고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상당히 많죠. 대부분 다 이제 기술 용역업, 다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기술 사업 투자하는 회사도 있긴 하네요. 투자조업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기술 용역업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눌림목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자,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했죠. 그리고 고점 고점 쭉 연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자, 삼각 수렴이 된 상태에서 위로 돌파를 했습니다. 삼각 수렴하고 위로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온다. 밑으로 나오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됐다는 거죠. 이 삼각수렴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위로 누르는 힘과 주가를 누르는 힘과 주가를 위로 올리는 힘이 서로 부딪혔는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이기는 편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 후에 위로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강한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28,500원, 저항대는 35,000원이 됐고, 그 위로는 신고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66만 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사는 기조이고,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한다고 했는데 33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팔았다가 자, 이걸 연속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순매수가 계속 이어져야만이 매수 기조로 연결됐다, 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틀 정도 순매수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매수로 지금 기조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자, 금투가 이틀 전에 샀죠. 그리고 투신이 샀고, 연기금, 사모펀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사놓고 좀 물량이 잠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수급들은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신용비율은 0.5%. 상당히 낮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0.5%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신용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속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지금은 현재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소를 했다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종합으로 보게 되면은 약 2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지만은 최근 기조는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 이상 중요합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를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아까 저항대 지지대에 다 설명드렸죠? 예,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